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스마트 복합 쉼터가 부안 지역에 조성됐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된 쉼터가 1년 가까이 운영자도 없이 방치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1일부터 김제에서 열립니다. 18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앞두고 김제시도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라북도 건설단체 연합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기본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창 지역의 벼병해충인 홍명나방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국도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는 스마트 복합 쉼터가 부안 지역에 조성됐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조성된 쉼터가 1년 가까이 운영자도 없이 방치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국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준공된 부안 곰소 스마트 복합 쉼터입니다. 지난달 바로 옆에 수도 충전소가 들어서면서 최근 이용객이 부쩍 늘었지만 쉼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듯 곳곳에 흙탕물이 가득하고 쉽게 균열도 찾을 수 있어 준공 1년도 안 된 건물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가 보면 난관 유리는 깨져 있고 작동이 멈춘 승강기 시설은 벌써 녹이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안에도 내부도 이렇게 제대로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조작하는 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하는 건지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참 안타깝네요. 최근까지 운영자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쉼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장실 안내 표시도 인식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여기 와서 화장실 어디냐고. 왜 그리고 이렇게 일심하냐고. 쉼터를 관리하는 부안군은 시설이 부서지고 이용객이 불편을 겪는지 몰랐다며 부족한 부분은 고소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운영자 모집을 위해 가격을 낮춰 다시 공고한다는 입장. 현재 바닥 지발은 그보다 약간 낮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이제 거기서 발생된 흙탕물이 기초 바닥 위쪽으로 이렇게 차서 넘어오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입주자가 결정되고 입주가 되면 다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안군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경남 하동군 스마트 복합 쉼터는 가상현실 체험 공간과 특산물 판매장 등을 갖췄습니다. 부안군도 디지털 관광 안내판을 설치했지만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부터 쉼터 준공까지 50억 원 넘게 쏟아부은 부안 곰소 스마트 복합 쉼터. 운영자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이용자들에게 실망만 남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올해로 환갑을 맞은 제60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김제에서 열립니다. 180만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앞두고 김제시도 손님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는데요. 잼버리 사태 이후 도내가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잠시 남아있고 스포츠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도민체전을 앞둔 선수와 임원 300여 명이 한데 모였습니다. 우리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 단장이
올해 도민체전 개최지로 선정된 김제시 선수단으로 상위 입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모든 과정이 선수 개개인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이 될 것입니다.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김제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김제 지역 곳곳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 만여 명은 육상과 축구, 야구 등 39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체전엔 승마와 주짓수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고 민속 경기와 볼링 등 일부 종목은 이미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김제에서 10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도민체전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전라북도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체전입니다. 개회식은 오후 6시부터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열리는데 특성을 살린 지역별 선수단이 입장하면 김제시가 환영 퍼포먼스로 화답할 예정입니다. 행사의 백미인 성화가 점화된 뒤 멀티미디어 쇼와 축하 공연 등도 이어집니다. 김제시는 선수부터 관람객까지 2만 명 넘게 몰릴 것으로 보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행사를 치를 방침입니다. 최근 주요 경기장 등 시설 개보수를 마쳤고 경기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도 모집하는 등 손님 맞을 채비를 마쳤습니다. 내실 있고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180만 도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이 코앞이지만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의 수건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삭감되고 새만금 사업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규탄 시위가 연일이기 때문입니다. 출항인을 포함한 500만 도민들과 국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때 이는 전라북도 및 대한민국의 발전을 포기하는 중대한 사태임이 분명합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는 오는 15일부터 사흘 동안 열려 도민체전의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라북도 건설단체 연합회가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 건설단체 연합회는 3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기본 계획대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잼버리 정쟁화로 전북과 새만금 사업 홀대를 즉각 중단하라며 새만금 사업을 기본 계획에 따라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만금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사업이라며 대통령은 새만금 대선 공약과 전북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기본계획의 재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으로 인해 최소 1년 이상의 사업 중단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정부에서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며 한창 기업의 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칫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마음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민관학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북도민의 의견 수렴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대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부와 전라북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어 현재와 미래 가치를 놓고 바깥바다에 미치는 영향과 갯벌의 가치, 목표 수질 달성, 대안 개발 등에 대한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기본계획과 연차별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대안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새만금 사업의 지반을 다져야 한다며 어쩌면 길 잃은 새만금의 목적지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기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창 지역의 벼 병해충인 홍명나방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지금까지 전체 벼 농가의 20%가량인 2,200헥타르 정도가 홍명나방과 같은 병해충 피해를 입었다며
농가에 벼잎이 세로로 말리는 증상이 보이면 바로 약재를 살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홍명나방 피해가 급격히 확산할 수 있다며 만생종 재배 농가는 더 주의해야 하고 비료를 많이 주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서거석 전북교육감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규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전주울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31일 전북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를 놓고 떠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민의힘 전주울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정 의원은 중앙과 집권당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송승용 전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새벽 3시 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인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 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당시 이 교수가 봤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 수치인데 최근엔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조 원보다 25% 이상 늘린 건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새만금 예산에 대한 무자비한 삭감을 감행한 가운데 부산과 충청 등 총선 전략 주요 요충지의 핵심 SOC 사업에는 통 큰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북일보가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을 각각 분석해본 결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에 따라 모든 광역지자체의 예산에도 허리띠가 조여졌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희비가 크게 갈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공항과 고속도로 등 SOC 사업에 대한 지역별 차별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서산공항, 제주 2공항은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데요. 강원도는 긴축 재정을 무색해한 역대 최고 국가 예산 확보 실적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이 멈춰서고 새만금 예산 5천억 원이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5천억 원 이상 증액 반영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